네, 쿠팡의 집단 소송 담당하고 있는 정구승 법무법인 일루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정우성 변호사입니다.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20만 명의 데이터가 이 처리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니, 쿠팡 태도 보면서 더 열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외국인 대표 김범석 대신 나왔잖아요. 예, 예, 예. 나 그거 보면서 이준석 대표도 되게 좀 짜증 났던 것 같아요. 번역 내가 대신 해드릴게요 이 말까지 했는데 전체 청문회 그림 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상 그분은 자신의 부여받은 임무를 정확하게 수행했다. 즉, 국회 청문회를 맹탕으로 만들거나 그리고 범팀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최고 의사결정권자로 모든 걸 튀는 거를 막아내는 역할에 충실했다고 봅니다. 사실 그래서 헤럴드 노저스 쿠팡 임시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 서프라이즈 배우가 왔어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나 근데 되게 전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쿠팡이 로저스 대표가 이제 전화번호랑 주소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개인정보인데요. 아니 이미 3천만 명 털려놓고 개인정보라면서 말을 못하는 행태가 굉장히 어메이징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뻔뻔한 태도를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의원들이 공분을 사갖고 뭐 말을 끊는다거나 이러면은 그 태도를 문제 삼아서 진흙탕으로 이끌려고 했던 태도 같은데 저는 딱 그 전략을 설정을 해놓고 들어왔고 그 전략대로 해놨다고 봅니다. 쿠팡의 그 문제 해결 방식이 항상 이런 식인데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대관이나 아니면 언론 플레이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시정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열받았던 거는 쿠팡의 새벽 노동자가 사망을 했잖아요. 김범석이 남긴 충격 대화가 이슈가 됐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하라. 이건 또 뭡니까? 예, 저는 일단 정정을 할게 김범석 씨가 아니라 미국인 범킴이죠. 네, 예, 벙킴. 검은머리 김범석이라고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김범석이라고 불러주면 안 되는 것 같고, 네. 이거는 이제부터는 이거는 대관 문제다.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형사 이제 문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하고, 지금 최소 중대재해처벌에 대한 증거인멸죄거나 아니면 산문서 위변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는 형사적인 문제가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쿠팡이 미국 주식에 미국에도 그 상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들도 타격을 좀 입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미국과 연계해서 뭔가 추진 과정, 뭐 제재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습니까? 뭐 일단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의 영업 정지 혹은 한국에서의 이제 그 소비자들에 의한 소송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펀디멘털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가능성은 좀 낮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쿠팡을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거는 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미국 법원에다가 쿠팡을 제소하는 경우에는 승산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부정적으로 봤는데요. 네.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그러니까 저희 그 언론에서 나온 법무법인 말고 일부 미국에서 활동하는 법무법인 쪽에서 미국인, 즉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인데 개인정보가 이제 유출된 사람들을 모아서 미국에서 소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또 그 한국에서의 집단 소송과 별개로 또 효용 있는 소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타격을 입다 보면은 역시 펀디멘털이 흔들리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가 나빠져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러한 그 영향을 받을 건데 아마 범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범석 없는 쿠팡 청문회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있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예. 쿠팡의 영업 정지가 논의되고 있대. 현장 조사도 나간다. 실효성이 좀 있습니까? 예.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시정 조치를 먼저 하게 돼 있고 그런 네. 다음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범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사실 형사처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회사를 분리해 놓고 그 이중으로 보호막을 쳤고 정말 최악의 경우는 한국에 안 들어와 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 영업정지 1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쿠팡에도 직격탄을 맞을 테고 자신의 이제 경제적인 타격이 오기 때문에 저는 가장 유의미한 실효적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영업정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단계가 필요해서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꼭 관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쿠팡의 역대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이번에 손해배상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것도 예. 역대급 손해배상 소송이 되지 않나 이런 기대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희 법무법인만 하더라도 20만 명을 모았기 때문에 이 네. 다른 법인에서도 10만 단위의 법인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일단 20만 명 저희 법인만 하더라도 10만 원 청구로 시작해서 30만 원으로 늘릴 예정인데 네. 10만 원 청구라고 하면 최소 200억. 늘어난다고 하면은 거의 600억까지 늘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 집단 소송으로는 거의 최대 규모가 아닐까 생각하는 규모의 소송이 될 겁니다. 이러한 소송이 하나라도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유사 사례가 있는 걸 들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소송이 이어질 거라 생각하고 정말로 3,500만 명이 모두 10만 원씩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쿠팡 입장에서도 뭐 미국에서 받았던 뭐 조 단위의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네. 그렇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배상으로도 10만 원씩 주느니 보안에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이제 기업 경영 판단을 바꿀 충분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그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 쿠팡이 아직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않고 있고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하고 그거를 20만 명, 한 법무법인 20만 명이고 그거를 변호사님 진행하시는데 향후 소송의 진행 방향 어떻게 되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이제 저희는 선정 당사자로 하여서 피해자 네. 한 분을 당사자로 하고 거기에 이제 20만 명이 위임하는 그 형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저희가 최대 규모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구 금액 확장해서 진행하지 않고 기존의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10만 원으로 먼저 진행을 좀 한 다음에 다른 유사 사례나 좀 작게 진행돼서 빠르게 확정되는 사례 또는 정부나 쿠팡에서 이제 뭐 더 큰 배상안이 나올 경우에는 빠르게 확장을 해서 최대한 많은 저희 의뢰인분들에게 가장 많은 손해배상금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부터 크게 가기 경우에는 쿠팡이 다툴 가능성도 있고 이렇게 되면 대법원까지 확정받는데 적게는 3년, 길게는 뭐 5년, 7년도 걸릴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 일단은 10만 원으로 빠르게 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17일 만에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배상 한도 보험을 보니까 한도가 10억이라고 하네요. 실제 어떻게 보십니까? 보험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범위는 예전역이 넘었고요. 이 예. 부분은 결국에는 쿠팡이 스스로의 돈을 꺼내서 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한 게 생각하는 건 미국에서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고 하더라도 예. 페이스북의 경우에 1,600만 명 이 유출된 경우에 그 배상액 같은 경우에 조 단위가 나왔다고 해서 국내에서는 되게 떠들썩했는데요. 사실 나눠보면 1인당 뭐 4만 원, 5만 원 꼴밖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떻게 보면 쿠팡에게 타격을 주는 건 3,600만 명 모두가 쿠팡에게 소송을 걸어서 10만 원씩 받으면 그게 더 확실히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를 통해서 기업의 그 경영 판단을 바꾸는 데에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 찾기, 즉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참 놀랍다. 이 정도가 싶다. 과징금 강화해야 된다. 징벌적 배상을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발언에서 화제가 됐는데 쿠팡이 책임 있는 보상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단위가 3,600만 명이기 때문에 뭐 만 원, 10만 원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당연히 이거는 재무제표에 정말 큰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가와 자신의 주식의 가격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범킴의 경우에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거고 지금까지 쏟아부었던 대관 그리고 그 법무에 쏟아졌던 비용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갑자기 그 선회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범킴이 이 사건 관련해갖고 소송을 맡겼다고 하는 한 법무법인의 이제 담당자와 어떻게 알게 돼갖고 물어봤었는데 네. 그쪽 대응 방안 역시 뭐 배상을 해준다 이러한 방향성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쿠팡의 첫 단체 손해배상 소송을 이끌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정구승 법무법인 1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